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0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월요일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 6종목, 6종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6종목. 자, 첫 번째 종목은 흥성그룹, 자, 두 번째 종목은 뉴비온, 세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 네 번째 종목은 휴림네트웍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DYD,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은 HL 사이언스. 이렇게 총 6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흥성그룹입니다. 흥성그룹. 일단은 뭐 중국 관련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흥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중국 자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0조 원이 이제 부양하는 이제 금액으로 좀 투자가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오늘 또 호재거리가 조금 있었죠. 한중 정상회담이 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소식과 추가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부양책 이슈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꾸준히 좀 있어 왔던 그런 이슈던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새로 오늘 등장한 일단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뉴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상회담,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 흥정그룹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뭐 흥정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동전주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힘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동전주보다는 저는 일단 지폐주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먼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지 추가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뭐 좀 이제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전고점을 이제 달성한 한 450원 정도 돌파를 하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형성그룹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유비온입니다. 유비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달성을 하던 그런 종목이었죠. 계속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2월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힘이 좀 약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관련주고,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 삼성전자의 교육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가 되었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비온이 삼성전자와 35억 규모의 교육 플랫폼 개발, 고도화 및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체결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교육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수급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비온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비온의 교육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유비온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1,000원 자리를 조금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50원,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좀 저점이 형성되었던 1,25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살펴봐야지 이제 주가가 회복이 좀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250원 정도에서 좀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 저항을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유비온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도 이제 뭐 통신 관련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뭐 갭을 그래도 거의
26% 정도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맞죠? 최대 이제 그 지분 변동으로 인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기업이 좀 정상적인 활동을 용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모펀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매수가 좀 몰리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구간영우의 7명에서 MV 메자닌 플러스 3호 투자 합작 회사 외 3명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소유한 지분은 거의 50%입니다. 맞죠? 50%고 인수 임원은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며 지분 인수 목적은 이제 경영 참여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경영에 좀 관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면은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움직여주는지 또 내일 휴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의 호재를 조금 이제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였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휴림네트워크입니다. 휴림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좀 정상적인 종목들이 막 강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약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 보이는데 휴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좀 진행을 하면서 발행 주식을 총 이제 5배 정도 이제 증가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가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고 유통 주식수 증가는 시장에서 관심을 높여 기업 가치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유통 주식수가 무조건 늘어난다라고만 해서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품절주처럼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이 또 강하게 가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휴림네트워크였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DYD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DYD는 오늘 뭐 특별하게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호재거리나 공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DYD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오늘 또 특히나 이제 뭐 환기 종목들이 좀 보면은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물론 이제 뭐 300원 부근 뭐 370원 80원 이런 금액대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 동전주에 800만 주면은 뭐 그렇게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동반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 오늘 왜 상한가를 갔는지 이유는 없지만은 어떤 움직임을 조금 가져다 주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50원 정도 이 부분을 좀 회복을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1000원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종목 DYD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종목 HL 사이언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 사이언스는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가면서 왜냐 그러면은 9월 13일에도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뭐 지금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 이런 부분들에 공략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주가에 훈풍을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HL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해파마와 협력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과거에 뭐 새싹볼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593억이던 이 제품의 매출이 88억 원으로 좀 크게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석류 제품 또한 같은 기간에 224억 원에서 20억 원, 뭐 거의 10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잊혀진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HS사이언스는 이제 중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이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HL 사이언스의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일전에도 상한가를 좀 갔던 움직임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조금 눌려주는 그런 자리를 연출을 하고 15,000원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말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22,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조금 단기적인 저항대로 보이는 이제 17,500원 정도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 30일 9월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9월의 마지막, 그리고 특히나 또 3분기의 마지막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는데 또 오늘 시장도 뭐 아시아 증시나 이런 부분들, 일본의 이제 그런 악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좋은 움직임은 좀 보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영본뉴스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상한가 가는 주식 종목들 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영본뉴스 채널 추가하시고 좋은 정보와 함께 좋은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단 또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고 저는 10월 2일날 상한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